네모난 그 팔도 도시락면 있잖아요. 러시아에서는 이 도시락면이 정말 크게 인기를 끕니다.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그냥 용기면 하면 다시라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. 이제 소련하고 수교한 다음에 이제 러시아 특히 이제 보따리상 이런 사람들이 부산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시락 라면을 먹어보더니 이게 입소문이 엄청 퍼진 거죠. 나중에는 그 소련의 그 전차, 장갑차 같은 이런 무기랑 도시락면을 바꿀 정도까지 인기를 끕니다. 아니 전차와 장갑차를 라면과 바꾼다고요? 와 대단합니다. 네, 그러면 도시락을 사랑하는 러시아에도 공장이 있겠네요? 아유 물론입니다. 그래서 모스크바 부근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팔도 이런 이름이 다 빠지고 다슈라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요즘 해외에서 한국 라면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해요. 수출량이 매달 1억 달러가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 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됐죠? 아유, 지금 뭐 해외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무리 잘 나가는 곳들이라도 처음부터 잘 나갈 리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한국 라면이 언제 첫 번째로 수출되었을까요?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회사는 삼양이 먼저겠죠? 맞습니다. 근데 시작은 의외로 빨라서 1968년이었습니다. 1968년이면 삼양라면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닌가요? 어느 나라로 수출을 시작했죠? 1968년 4월에 미국 그리고 이제 같은 해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. 물론 그때 베트남은 지금 베트남이 아니고 그 사이공 정부였습니다. 그렇다면 베트남은 파월 장병용 아닌가요? 뭐 그렇다면 납득이 되는데 미국의 라면 수출? 그것도 1968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베트남은 예상한 대로 이제 파월 장병용이 맞는데 미국 수출도 비슷했어요. 교포들이 많이 사갔거든요. 아 어쩐지. 근데 뭐 시장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이제 그때 수출은 이제 상징적인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죠. 하지만 이제 1980년대에 대해서는 완전히 양상이 바뀌는데 뭐가 나왔을까요? 이거 살짝 감이 오는데요. 네. 이거 뭐 신라면, 뭐 너구리, 안성탕면, 짜파게티, 비빔면,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름 잡는 메가 히트작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. 예. 근데 이때 이제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기회를 가장 잘 살린 회사가 바로 농심이었습니다. 특히 올림픽 때는 무려 800만 개 라면을 팝니다. 덕분에 이제 90년대쯤 되면 그 2천만 달러가 될 정도로 농심이 수출을 많이 늘립니다. 또 요즘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인기라면서요. 예. 그 지중해 아주 작은 섬나라 몰타라고 있는데 서울 정도 되는 면적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도 팔더라고요. 근데 맞아요. 제가 가본 나라들 중에서도 편의점에 가면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이거 뭐 빠지지 않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우리나라 라면이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걸까요? 우선 이제 코로나 유행으로 해가지고 간편식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거고요. 이 K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그 한국 라면이 친숙해진 것도 굉장히 큰 이유라고 봅니다. 또 제가 볼 때는 이 값이 싸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라면 하나만 먹고도 우리나라 문화를 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거든요.